선거가 1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제는 격전지가 돼버린 개항을 송영길 대표가 내리 5선을 했던 개항을 이재명 대표에게 국회의원 1선을 선사한 그 개항을이 지금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격전지가 돼버렸습니다. 이 대표는 사립대도 반값 등록금을 외쳤고 원희룡 후보는 수도권 원패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반값 등록금과 원패스, 이거 어떤 얘기일까요? 먼저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그리고 기호 2번 원희룡 후보의 빅매치 워딩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은 대파 한 단위 875원일지 몰라도 한 개에 10,000원 하는 사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감자, 진짜 금값이 되어버린 김까지 국민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힘겹습니다. 우리나라 20대 청년 중에 절반은 내 미래에 결혼과 출산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청년들이 빚 없이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대학 무상교육으로 교육의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국립대와 전문대는 전액 무상으로, 4년제 사립대는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무너진 지난 2년을 다시 일으켜 세울 힘은 오직 주권자인 국민 여러분께 있습니다.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립대학교까지 반값 등록금을 하겠다. 이재명 대표는 이렇게 밝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는 이 개항을 인천 주민들에게 특화된 정책을 발표했는데 서울, 경기, 인천 무제한 교통 정액권 원패스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저는 공동선대위원장으로서 우리 민생과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시급한 정책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수도권 원패스를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미 기후 동행 카드라는 이름으로 시범 사업으로서 무제한 교통 정액권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를 인천, 경기를 포함한 수도권 전체로 확대해서 수도권의 출퇴근을 싸고 편리하게 하고자 합니다. 자, 수도권 원패스와 사립대 반값 등록금 얘기가 나왔는데 보니까 지금 안용환 의원님, 네. 서울에서 기후동행 카드라고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세일즈를 많이 했는데 서울시와 오세훈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어서 기후동행 카드가 뭐냐면 이른바 무제한 교통카드인데 지하철, 버스, 따릉이까지 묶어서 월 6만 원대 그리고 5만 원 후반대만 충전해 놓으면 무제한으로 그러면 한 달 교통 비용이 엄청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서 상당히 인기가 많은데 지금 원패스, 원희룡 후보가 밝힌 거 원패스는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현재 방금 기후 동행 카드는 서울만 통행이 되는 겁니다. 서울만 됩니까? 그런데 이제 수도권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분들에게 똑같은 혜택을 주는 카드를 만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개항에서 서울 오고 가신 분이 지하철을 타든 버스를 타든지 간에 또 뭐 따릉이를 타든지 간에 똑같이 정해서 한 달 저가 얼마로 사면은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 뭐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사실 기후 동행 카드 또 원패스가 독일에서 만들어 상당히 성공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해서 서울서 들어왔는데 저도 그동안 수도권 주민들이 사실 교통비 부담 더 큽니다. 멀기 때문에 뭐 수원에서 온다든지 안산에서 온다든지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카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 아이디어는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원패스는 그러면은 그 패스 하나로 원으로 다 된다는 것도 있고 원희룡의 원도 좀 살짝 숟가락 얹은 거 아닙니까? 글쎄 뭐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느낌이 네. 그 원이 그래서 그 원 같은데? 원이란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립대 반값 등록금은 사립대까지 반값 등록금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무슨 돈으로 할 수 있을까? 결국 국가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된다는 소리인데 사립대라는 경우는 사실 사립대에 지원한 경우는 없어요. 난 국립대학교하고 전문대까지 이제 이해는 어느 정도 합니다. 그러나 사립대학교에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자, 기업들한테 너 적자본 기업들 돈 주겠다는 건 마찬가지 논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건 참 무리한 것 같고요. 저는 그 이재명 대표 안 가운데서
전문대학교에 무료로 하는 것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가. 왜냐하면 한국 사회 교육 시스템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대학교 들어가서 기술 배운 다음에 내가 부족하면은 또 4년제 대학 진학해서 공부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바람직합니다. 교육에 대한 과투자를 막는 차원에서요. 그건 뭐 저는 뭐 수긍할 수 있습니다만 사립대학교, 특히 이재명 대표 측에서 현재 내세우는 모든 대부분의 정책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것은 이야기가 없어요. 결국 국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 참 문제인 게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빚이 1,000조가 넘습니다. 지방정부까지 포함한다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결국 우리 후 세대가 물러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국가 재정을 한다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로마가 멸망한 이유가 로마는 시민들한테 막 나눠줬습니다. 검투사 경기 보여줬습니다. 밀가루 무료로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서 가져왔냐? 식민지에서 가져온 거예요. 식민지에서 가져와서 로마 시민한테 풀었습니다. 결국 식민지 착취당한 식민지가 폭동을 일으켜서 로마의 멸망의 한 원인이 됐습니다. 우리는 식민지가 없어요. 그럼 누구를 식민지 삼고 있느냐? 후손들, 우리 손자 세대, 차기 세대를 식민지 삼아서 지금 돈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요. 자, 아무리 선거 중요하다지만은 우리 후대를 생각하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성치훈 정책위 부의장님, 정책위시잖아요. 예. 사립대 반값 등록금 굉장히 좀 파격적인 공약 이재명 대표가 발표한 거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나 인천 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서울로 출퇴근할 때 사실 교통비 부담이 만만치 않은데 기후동행 카드가 경기 인천까지는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좀 불편하고 교통비 부담도 좀 컸는데 그걸 이제 연기한다라는 정책 같아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드디어 제가 방송하면서 정책 토론을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일단 매우 고무적이고요. 예. 정책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반값 등록금 문제 하기 전에 제가 원희룡 그 후보의 원패스. 공교롭게 오늘 시내버스 파업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좀 시작하는 이유가 이 서울시 버스 기사님들이 파업을 한 이유가 서울 버스 기사님들과 인천 버스 기사님들의 임금 차이가 서울의 사실상 생활비가 10% 이상 드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임금이 더 적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 지금 사측과 노측이 주장하는 임금 차이가 엄청 나서 지금 파업까지 이루어지게 된 건데요. 지금 서울시의 왜 임금이 이 버스 기사님들의 임금이 왜 늘어나지 않았는가? 서울의 이 환승제도,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있었던 이 환승제도 이런 것 때문에 이거에 대한 예산을 뭐 사실상 준공영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워낙 좋은 제도니까요. 네.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부담이 점점 커지고 버거워지다 보니 결국 그 버스 기사님들에 가는 월급이 인상폭이 제한이 됐던 겁니다. 시민들에겐 참 편리했는데. 그렇죠. 매우 좋은 제도인데 근데 문제는 저는 지적하고 싶은 거는 작년에 세수 펑크가 났던 윤석열 정부. 결국 세수 펑크 난 거를 지방교부금을 주지 않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뒀거든요. 예. 저는 원희룡 후보가 이야기하는 그러면 결국 인천의 그 교통 관련 이런 좋은 정책인데 그럼 재정은 어떻게 됩니까? 그건 역시 지자체의 부담이 될 것이고 지금 서울시 버스 기사님들도 그것 때문에 임금이 제한적으로 상승되면서 결국 이거에 파업이 일었는데 그럼 인천의 버스 기사님들의 임금 상승도 제한되지 않을까? 그럼 마찬가지로 이 정책 역시 그 재정 정책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죠. 예. 그에 대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그냥 전 좋습니다. 저도 기후 동행 카드 쓰고 있는데 너무 잘 쓰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정책이나 재정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으면은 원패스는 원희룡 패스가 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반값 등록금은 어떻게 보세요? 사립대. 반값 등록금이 사실 2010년 때부터 저도 대학 그 말기에 졸업한 이후에 그때 그 대규모의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사실상 지금 사립대도 등록금이 거의 동결되어 있습니다. 동결됐죠. 아무도 어느 대학도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사립대학교 반값 등록금을 했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뭐냐면 사립대학들이 국가에서 절반을 부담해주네? 그럼 우리는 마음껏 등록금을 올려도 되겠네. 이렇게 악용이 될 경우에 아주 문제되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마도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면서 사립대의 등록금을 어떻게 제한하냐 할 수 있지 주장을 할 수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미 사회적 분위기가 사립대조차도 등록금을 올리는 것들이 매우 꺼려지고 국민들이 눈치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추진한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사립대가 그걸 악용할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군요. 그럼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재정은 결국 저는 국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냐, 우선순위가 어디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도 다 예산이 드는 거거든요. 저 국민의힘 이번에 22대 총선 공약집을 봤는데 화려합니다.
뭐 현금성 살포 공약도 많고 저는 그게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서로 양당이 복지 정책을 어떻게 좋게 할 것인지 경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재정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어디에 재정을 끌어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거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값 등록금 정책 역시 국민들의 공감을 받게 된다면 그 우선순위를 끌어올리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패스와 반값 등록금, 사립대 반값 등록금과 원패스 정책 소개해드리면서